안녕하십니까. 요즘 참 힘드시죠? 제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무슨 우울한 소식이 없는가 걱정이 앞섭니다. 엊그제 문득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기가 못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는 한때 조그만 회사에 요즘 말로는 경비라고 합니다만 수의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늘 회사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시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걸 보면서 회사에서 큰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회사 걱정을 하실까 하며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일자리 잃고 말았습니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니까 안 그래도 어렵던 살림살이가 더욱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전 아버지가 왜 회사 걱정을 그때로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중소기업이라도 무너지면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IMF 위기 때 부도기업이 5만 8천 개였고 실업자 수가 무려 149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다짐하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이 문을 닫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특히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일은 여전히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이곳저곳 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경제 언제쯤 나아지겠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요즘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성장률을 미국이 0.1%, 유럽이 0.6%, 일본도 0.5%, 선진국들이 모두 0%대로 잡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까지는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만 독야청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어렵긴 하지만은 IMF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외환보유고는 2,4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 돈도 모두 즉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1997년에 비하면 무려 27배나 많습니다. 금년 4, 4분기에는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작년보다 20% 이상 많은 수출을 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저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체질도 몰라보게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경험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각자 눈앞의 이익을 쫓다 허둥대면 우리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길게 보고 크게 보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신뢰야말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정부부터 신중하게 대처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경제 상황을 일일 점검하면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가 중요한 때이므로 사관과의 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기업과 금융기관, 정치권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서로 믿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오늘을 대체하면서도
내일을 보고 경영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투자해야 미래의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기업이 애국자입니다. 석유 파동 때 저도 기업인으로서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멀쩡한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고리에 사채로 연명하고 그나마 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쓰러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회사가 제품을 못 팔아서가 아니라 돈이 돌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두고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금융기관이 이럴 때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합니다. 저는 야당 지도자들과도 몇 차례 만났습니다. 모두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극 협력하자고 뜻을 같이 한 데 대해서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약 600여 개의 법안을 열심히 마련했습니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액이 600억 달러였습니다. 올해는 약 1,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려 500억 달러가 기름값으로 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 내외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은 에너지를 10%만 절약할 수 있다면 경상수지 적자를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해외 소비는 좀 줄여주시고 국내에서의 소비를 늘려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제 첫 라디오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작더라도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도 더 많이 듣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슴을 활짝 펴고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